그러니까 자꾸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다이어트 해야지, 술 끊어야지, 콜라 끊어야지 대부분 끊어지나요? 대부분 끊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좀 더 좋죠?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이렇게 곁에 하나 들고 나오셨는데,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저자의 경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는다는 표현을 좀 별로 잘 안 쓰고 싶고요. 만난다, 경험해 본다, 그리고 반응해 본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력들이거든요. 언어라는 것이 언어 자체에 힘도 있고 어떤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딱 규정 지어지면 이제 그 통로로만 인식이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만난다, 반응해 본다, 어우러진다, 실험해 보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옆에 있는 책이 제목이 마음의 법칙이네요. 부제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떤 현상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 일종의 저는 화학 법칙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어떤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룰. 그러니까 자연과학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도 자연과학 안에 들어간 한 파트로서 어떤 상황이 될 때 그게 융합되고 그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값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결과값의 데이터를 좀 뭐 모듈화 해놨다. 서랍장에 잘 정리를 해놨다. 근데 변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도 강연하다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내 마음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했다기보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거나 리액션하게 프로그래밍 된 그 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창옥을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김창옥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룰들을 소개하는 게 사실은 강연이에요. 그 책과 교집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창옥 소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법칙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그게 되게 유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의 원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몇 가지 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건가? 꽃이 피어서 봄이 온 건가? 법정 스님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처럼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고 우리는 꽃이 피었을 때 봄이 왔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말투, 관계 맺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봄과 꽃 같은 역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요즘에 이런 게 제 좀 화두 중에 하나인데 직장에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 가족같이 지내자. 그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유머도 있잖아요. 이런 가족 같은 이런 예? 가하고 족을 띄어서 말하기. 그렇죠. 저는 직장에서 결혼해서 연인 사이에 사랑하자 이 말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단어, 제가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제 개인적으로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직장에서 서로 님님 이렇게 해요. 누구님, 누구님.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임원은 그대로 임원 호칭을 넣어요. 이사님한테 구범준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임원들은 그대로 호칭을 붙이고
이제 그 임원 밑에 직급들은 님을 쓰는 회사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호칭을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되게 예의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농담이 우리를 더 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되게 예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까요. 예의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는 더 친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가 뭐냐? 언어가 아니고 예의나 존중이나, 이거 하니까 이거 쌀 보리 이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에네르기파를 제가 지금 쏠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반응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법칙, 정신의 법칙. 그 법칙들을 여러 가지를 임상을 해서 상담을 해서 그 결과치를 모아둔 책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책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걸 다 경험하기에는 내 인생에 치르는 레슨비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레슨비를 좀 줄이는 효과가 전 이러한 책이나 그러한 영상이나, 그래서 그 레슨비를 좀 줄이는 그것, 누군가의 임상 실험 결과 보고서를 내가 한번 쭉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그 결과치를 갖고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맺어왔던 인간관계 방식이나 나의 존재 방식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 값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고유값이 있거든요. 보편적 값이 있고. 남자들이 보통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운전하는 자동차. 차. 예. 제가 그때 매뉴얼을 너무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매뉴얼. 예. 기어 예. 매뉴얼. 이 매뉴얼 차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저 면허 딸 때 자동으로 땄거든요. 오토매틱 차로 땄어요. 이걸 너무 타보고 싶으니까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디펜더라고 하는 영국의 SUV 매뉴얼 차를 어렵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SUV인데 좀 길고 클러치 압력이 너무 센 거예요. 서울에서 그 차를 타면 언덕에서요, 뒤지거든요. 클러치를 떼는 순간 이게 뒤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시동 안 꺼지게 이걸 탁 해야 되는데 앞에 또 차가 있어. 와. 일단 사람들이 차가 멋있어서 봐요. 그리고 저놈 새끼는 왜 계속 가다 멈추다 뒤로 밀리고 어어어, 그래서 또 봐요. 근데 안에 보니까 또 김정옥이네. 저 바보 아니야? 돈 꽤 손해보고 팔았어요.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산 사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겉만 멋진 거예요. 감성도 멋있고 브랜드도 좋고, 근데 자기 마음의 조작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작법은요, 제가 보기에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누구한테 배우냐면요, 자기의 부모와 환경에서 배우거든요. 이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을 보고 아이는 일단 처음에 스폰지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가 되게 중요하고, 좋은 친구가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이 중요하고, 좋은 책이 중요하고, 좋은 컨텐츠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걸 못 배운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남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를 밟고 어느 정도를 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삶의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다 레슨 포인트거든요. 거기까지 밟으면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떼면은 시동이 꺼져버리는구나. 기업이 더 이상 못 가고 내 마음이 못 가고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못 가는구나. 그 지점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저단으로 가야 되는 건지 고단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걸 경험상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알아내는 게 이 운전이 경영이고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경영을 하셔요. 그러면 좋은 경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항상 새로 가는 길이고요. 항상 기어비가 다른 차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못 봤어요. 내가 좋은 선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선배가 돼버렸어요. 나 어떻게 후배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값을 모른다는 거죠. 그 값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보면 임상실험으로 그 점들을 소개하는 거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남을 어떻게 조종하냐 이전에요. 나는 언제 어떨 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자꾸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다이어트 해야지, 술 끊어야지, 콜라 끊어야지. 대부분 끊어지나요? 대부분 끊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좀 더 좋죠? 끊게 할 수 있는 그 룰이 있어요. 그 룰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룰 값을 따를 때,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 룰 값을 따를 때 서서히 빛이 비쳐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결과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구멍난 소쿠리로 반복해서 풀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 무기력해, 우울해. 그러면 저런 책조차 김창옥의 강의조차 듣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먼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항상 뭐 오랜만에 좋아서 너무 제가. 좋고 예리한 질문이에요. 모든 포유류, 대부분의 포유류는요, 심각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금식을 해요. 아플 때 처먹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피디님이 아파요. 그러면 잘 먹어놔요. 잘 먹어야 낫는다, 진짜. 야생의 동물도 그렇고요. 일반 포유류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으면 일단 먹지 않아요. 왜요?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자, 먹는다는 건 바로 에너지가 아니에요. 먹는 것을 분해할 우리의 자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질문하신 대로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게 김창옥의 강연이든 뭐 책이든 뭐 유튜브에 좋은 내용이든 그것도 결국은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빼고 배설하고. 근데 그 소화할 힘이 우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웬만하면. 그러면 호흡이 골라져요. 호흡이 골라진다는 것은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와 이 피 안에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최소한의 힘이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그때 계속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추천해요. 자, 너무 힘들면 삶을 금식하셔라. 자기만의 숲이나 동굴로 들어가셔라. 그 시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러니 그때 너무 파이팅 하지 마라. 근데 그 시기를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다. 홀로 서는 게 아니고 다만 혼자일 뿐이다. 만남을 가지셔라. 만나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햇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우리는 햇빛에 노출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햇빛을. 그리고 영상 최소한 들을 힘이 있으면 그냥 틀어놔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거나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들리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말자. 5번, 10번, 21번. 왜냐하면 몸에서 가장 오래 살다 죽는 체세포가 21일을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된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다 기억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의 자전과 공존이 있어요. 자기의 진동값이 있어요. 이걸 뇌가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몸이 한 번에 슉 바꾸기는 쉽지 않죠. 양자 물리학 아시죠? 양자 물리학 아세요? 이게 바로 옥자 물리학이에요. 그 만남은 한 번보다는 최소 21번을 추천드립니다. 그때 샘물이 조금씩 올라와서 작은 웅덩이가 되듯이 그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런 책을 읽고 나서 막 51가지의 여러 가지 진짜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 다 있네요. 이런 걸 읽고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0일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중에서 한 문맥만 건져도 건지는 거예요. 전 지금 제가 얘기하고도 맞다. 또 놀라요? 맞다. 받아 적어야 되겠다 내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너무 쑥스럽고 뭐 송구하지만 그 패션 감각이 있다는 말을 제가 좀 많이 그렇죠. 듣는 편이거든요. 제가 GQ라는 남성 잡지. 1호 때부터 스크랩을 했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 디자인, 패턴, 소재 그게 있으면 칼로 바로 찢어요. 그 새 책을. 그리고 스크랩북에다가 넣어요. 쫙 이렇게 해요. 그때 뭐 7,5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그리고는 이거 그냥 이거 안 봐요. 왜? 나 시간이 아까워. 난 요거 하나만 보고 싶어요. 그걸 좋아해요. 그때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나 보려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이만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제가 뭔가를 살 때도 어떤 조합을 할 때도 그 느낌이 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51가지예요.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 한 단어? 한 문맥? 그것만 우리가 겟해도 그렇게 자꾸 쌓이면 아우 되게 아깝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추천드리건데 그런 책 100권 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개의 문맥과 100개의 문단과 100개의 단어가 나한테 있잖아요. 장담하건대 책 100권 사서 쓴 돈보다 1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삶은 반자동이라고 생각해요. 삶은 완벽한 자동은 아니거든요. 내가 삶의 이치의 값을 맞추면 삶은 그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 삶에 운영되는 이치에 대해서 그래도 한두 번씩 경험해 보는 거는 충분히 시간으로나 경제로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동이 꺼지거나 무리되지 않게 우리가 삶의 작동법을 배우는 데에 너무 많이 고생하거나 사고로 연결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부모나 어른으로부터 학습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그 좋은 경험을 쌓은 책이든 영상이든 그거를 너무 욕심내서 한꺼번에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 건져도 스치는 바람처럼 향기로만 지나가도 이게 자꾸자꾸 쌓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이 책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